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1일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귀하고 귀한 내가 친형님처럼 모시고 있는 홍석준 전 의원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오늘 한번 인사하고 잠깐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최진영 변호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저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제가 많이 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뜻깊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홍 의원님 잘 아시죠? 우리 대구, 특히 대구 계신 분들은 눈을 잘 여겨가지고 얼굴을 잘 봐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좀 있으면 알게 될 건데요. 사실 우리 홍 의원님은 원조 친윤입니다. 사실 원조 친윤.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하셨고 원내 부대표 하셨는데요. 이번에 작년 오늘이네요. 4월 10일. 안타깝게, 공천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오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대구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김 집사네 이렇게 하셨는데 누구셔요 했는데요. 말씀드렸죠. 예,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십니다. 홍석준 의원님 다시 한번 잠깐 인사해 주셔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공무원으로서 이제 95년도에 이제 우리 최 변호사는 사시 출신이지만 저는 행시 출신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당선돼서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2021년 7월 말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구 경북에서 이제 1번으로 지지선하면서 끝까지 대구 선대본부장을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캠프 대구 선대본부장님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인수위에도 이제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는 어떤 과정까지 보면은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데,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공천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죠. 왜냐하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대권 욕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있던 과거의 어떤 구원을 조금이라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유영아 후보를 단수 추천을 좀 주면서 공천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요구를 한 22대 총선 선대위 상황실에서 끝까지 이제 같이 이제 당을 위해서 이제 싸워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까지 방송에서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추운 겨울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덮어 쓰고, 이 배지, 가슴에 차고 열심히 뛰셨던 우리 홍석준 의원님, 특히 방송에서도 요즘 정말 맹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최진영의 빅3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같이 와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윤석열. 제가 한마디만 좀.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딱 한 주 됐습니다. 네. 전원일치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상심하시고 낙담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도 좀 정신이 멍하고 멘붕 상태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든 좋든 이미 대선의 조기 열차가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절망감에서 항상 빠져 있어서는 이재명만,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최진영 유튜브 TV를 좀 더욱더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각 캠프에서 콜이 많이 들어오지만 캠프에 들어가지 않고 탄핵 반대하는 어떤 국민들의 열정을 모아가지고 가칭 범죄자 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네네. 다음 주
초에 이제 본격적 발동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당의 경선 트랙은 경선 트랙대로 가지만 음흠.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좀 때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때리는 음. 토르의 망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합니다. 네, 오늘의 빅 넘버 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 886일 만에 사저로 귀환. 혹시 들리십니까? 저희 사무실이 교대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대각선에 보이는 건물이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 사저 건물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KBS 마치고 얼른 뛰어와가지고 윤 대통령 사저에 도착하기 한 직후에 저는 도착해서 아마 제가 그 현장에서 그 리포트 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정말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한번 잠시만요. 이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서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으셨는데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오실 때 우리 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님과 함께 타고 밖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 그 모습에 두 부부께서 이렇게 같이 사진에 찍힌 모습 저희가 확보하고 같이 보내드립니다. 우리 홍 의원님 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저는 몇 가지 참 눈에 띄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실 때, 젊은 청년들을 몇 분을 안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이번 비상계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염려했고, 그리고 그저께 또 이철희 지사한테도 나는 뭐 죽어도 관계고 가면 가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나, 특히 청년들은 어떡하나, 너는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좀 애틋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실 때도 청년분들 몇 분들을 꼭 안아주시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전 박성재 사장의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MBC 사장 그렇죠. 아들. 예. 뭐 서초동의 조국 집회 딱 봐도 뭐 100만이네 할 정도로 예, 맞아요. 예. 유명한 어떤 좌파 인사죠. 예. 그런데 박성재 또 사장의 또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 각 대학교별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네네. 첫 번째 시국선언이 연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대에서, 예, 그 맞습니다. 연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박성재 사장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버지와 참 아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 장면 하나 하고, 또 두 번째, 대통령의 모습이 참 의연한, 네네. 지금 화면에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예.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는 특히 피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안 좋다. 네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화면상에 많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철우 지사님이 뵙고 왔을 때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셔가지고 약주도 한 잔도 못 하신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두 분의 모습이고,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잠시만요. 굉장히 제가 참 이게 메시지 7번이 있는데, 네. 자, 여러분한테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나오시면서 저희들한테, 국민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을 만나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겨울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드림. 참, 처음에는, 관저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셨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관저 앞을 지켜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보시면서 우리 홍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해 우리 주시죠. 최 변호사도 참 울컥 하시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자유우파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관저를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울컥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 역사상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나와서 국민과 좀 더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으로 용산을 옮기시면서 또 관저를 할 때부터 사실은 좌파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옮기느냐, 왜 예산을 그래 쓰느냐, 또 그 사업체는 왜 김건희 여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공격을 했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수많은 어떤 그 국익을 위한 정상 어떤 회담이라든지 또 많은 어떤 국민들을 불러서 격려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 수사권도 없는 비상계엄 직후에 공수처에 의해서 수천 명의 경찰이 강제 동원돼서 대통령이 강제 체포되는 정말 역사에 다시 참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수많은 어떤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그 엄동설 안에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영하 수십 도 아래 떨어지는 그곳에서 지키는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애국 열기 현장도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관저,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올 때 대통령이 좀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감히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불행한 역사다. 특히 좌파들의 이런 어떤 탄핵 공작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헌정이 중단되고 끌려 나오는 참 오늘 가슴 아픈 불행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은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께서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실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예, 저는 당분간은 뭐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활동을 사실은 잘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부터 일단은 그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 그 비상계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싫든 좋든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대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거고 하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런 어떤 것들이 대선에도 많은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자유파 어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일희일비를 할 것 같다. 네네. 단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선 주자 후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마케팅만 또 의존해서는 또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윤 어게인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2030 청년들에게서 거의 뭐 유행처럼,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정신을 바탕으로 음. 반드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특히 청년들을 위한 어떤 미래 비전을 보이는 모습들을 정말 그 각 후보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할 것인가, 네네.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건강을 일단 추스리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4월 14일부터 또 내란과 관련되는 재판에도 또 열심히 싸우셔야 되는 이중거를 겪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한남동 관저와 또 우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많이 나오셨던 우리 애국 시민들, 그분들의 열정과 또 애정, 그 외침이 아마 지금도 저희 그 사무실 밖에서 외쳐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또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타다타리님 싸움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어예든동님 우예든동, 예, 우리 경상도 말씀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김문수 뿐입니다. 청렴성, 행정력, 추진력 최고입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반면에 또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뭐 누구든 다 같이 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뭉생흡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정말 죽습니다. 우리가 탄핵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감옥에 가면서 정말 빙하기 같은 보수의 빙하기를 겪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아직까지 남아있는 승산을, 불씨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아, 정말 저 이거 보고 또 울컥했습니다. 보이시죠? 대통령 내외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크로비스타 제12기 입주자, 네, 대표 1동 이렇게 해서 지금 사주로 옮기신 것에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거 다 감수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대통령 내외의 또 사저 교환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홍 의원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확실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수준이 높으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많더라고요. 댓글 진짜 많았습니다. 그 얘기. 예. 우리 아크로비스타 아마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가고 싶어도 저는 뭐 능력이 좀 안 됩니다. 아니 사실 불편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경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아크로비스타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후인가요? 7개월 후에 이제 맞아요. 6개월, 7개월 그 정도 했어요. 한남동 관저로 이제 가셨죠. 그렇죠. 만든다고 기다렸죠. 예. 뭐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뭐 경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도 뭐 있으실 거고, 뭐 왜냐면 뭐 경호 때문에도 불편하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관저 들어가시기 전에도 좌파 단체에서 그 앞에서 굉장히 그 시위를 또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예. 우파 우리 애국 시민 단체들도 맞불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 뭐 불행히 돌아오셨습니다만 따뜻한 위로의 현수막의 어떤 글귀를 보고 야, 역시 수준 높은 어떤 분들이구나,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 기억에도 전국 거의 최고의 득표율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동네가 우리 아크로비스타가 있던 서초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우파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또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이어서 오늘 사실 처음에 관저에서 나오실 때는 주로 우리 윤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저 앞에는 이게 찬반 이게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제가 그 생방송할 때 옆에 강진구라고 싸가지 있죠?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예전에 윤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생산했던 그 인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찌라 뭐라고 너 거기에 있었지 해서, 참내 진짜 업무를 못할 정도로 했던 인간이 거기에서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 찍자 붙었는데, 결국은 옆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어겐이라고 하니까 깨갱하고 가버렸어요. 겁은 많죠. 예, 그렇죠. 예, 예, 겁은 겁은 많고. 있는 게 말이야. 예. 예, 사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하라는 그런 그렇죠. 말도 있지 친구를 보면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안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죠. 뭐 예. 친구 혹은 예. 가족들. 예, 예. 그래서 사실 같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면보다는 좀 나쁜 면을 좀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다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렇게 있을 때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예. 조금 뭐 근위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에. 예. 예.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도 가깝게 본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사실은 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어떤 검사였던 이미지라면 굉장히 좀 권위의식이 좀 있는 걸로 예, 이렇게 예. 있는데 검찰총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의식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 그렇기 그랬구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대통령 이전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오케이. 하고 그러면 여기서 홍석준 의원님이 보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대구 경북에서 현역으로 1번 지휘선을 하면서 끝까지 선대본부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그때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맞다. 사실은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한 4명밖에 못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올 때마다 제가 다 모든 행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장시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굉장히 겸손하다. 그리고 예, 예. 뭐든지 이제 배우려는 그런 어떤 좀 자세, 열정이 네네. 대단했다는 것을 네네네. 제가 처음부터 많이 느꼈고 음.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뭐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그렇게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3번 있었습니다. 초임검사 때, 그 다음에 2008, 9년 대구 특수부 검사 네네. 특수부장 시절에, 네. 그 다음에 고검으로 이제 자천돼서 3번 있었는데 그때 만난 대구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거만하다, 권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 예.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달에 이제 수송모습을 이제 선거 유세하러 왔는데 어떤 이제 노부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예.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서 굉장히 반갑게 이제 예.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해 첫 번째 3번 근무한 것 중에 첫 번째 근무할 때 하숙집 하숙했던 노부부였습니다. 맞습니다. TV에 기억납니다. 예, 예, 그런데 예. 그 노부부한테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처음 하숙을 하는데 뭐 나가고 할 때 꼭 부모님 대하듯이 나가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정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났는데 네. 떠나시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예, 예. 노부부에게 금 한돈씩해서 우리 아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 예. 인사를 하고 가시더랍니다. 아. 야, 정말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성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런 것을 좀 절실히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윤석열 대통령과 딱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찝. 예. 이재명 지금 의원 이재명을 보십시오. 네. 가장 가까운 가족, 네. 형수 욕설이라든지 친형과의 관계라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 이재명의 본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데요. 그런 사람하고 아니 비교도 안 될 사람하고 참 비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정말 짜증 나는데요. 진짜 진짜 열받아. 진짜 제가 이 사진을 참 뭐라고 참 말이 필요 없는 사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아까 관저 바로 길 건너편 앞, 그러니까 서울 지방법원 담장 밑에 아무것도 없이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우리 여성분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옆에 보면 윤 어게인이라는 포스터를 들고 있는데요. 뭐라 말을 잇기가 어려운 정도로 참 우리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거 말고 또 이런 사진도 또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또 을사팔적 헌법재판관 규탄 또 당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헌법재판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민심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홍 의원님도 네. 그 방송을 통해서 그 관저의 모습과 이 사저 앞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느낀 소감 같은 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전원일치 판결로 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도저히 좀, 납득이 되지 않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4대4 최소한 5대3으로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뭐, 어떤 소추했던 동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또 2020년 바뀐 형사소송법에 검찰 조서했던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 인정을 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구금하려는 것도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헌정 중단이라는 이런 어떤 역사적 어떤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저희 표현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근위자인 허영 교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불행한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또 두 번째로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아마 좌파들은 대선에 지면은 우파 출신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탄핵이라는 헌법에 이걸 악용하려고 계속 덤빌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정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또 당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이제 쓰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저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이제 방송 끝나면 항상 돌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집단 단식하고 삭발하고 또 새벽에 돌고 또 아침에는 또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네네.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비록 그 많은 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윤 어게인으로 나타났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옵젝트님, 변호사님도 법을 공부하셨는데 우리나라 법조인은 왜 이럴까요?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정말 저의 무능함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정말. 예, 우리 김수경님, 을사팔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6개월 후에 하야하라. 그러면 기각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했다라는 그런 지금 의견들이 또 있는데요. 좀 더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좌파 내에서도 저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된다. 저 또한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향일화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